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친윤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몰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윤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어제 결론이 나지 않았죠. 아마 친윤그룹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추대하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라고 낙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르냐? 그럼 비윤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의 이제 바로 분석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판을 흔들어야 한다.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은 한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여기 대표적인 친윤그룹이죠. 그 다음에 김석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대비되는 인물이기에 검사 출신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고, 탈북자 출신이죠. 지성호 의원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력 인물이 한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아갔고, 반면에 뭐 대표적인 비윤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김웅 의원, 수도권 출신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한 장관을 추대하자는 이런 분위기에 깽판을 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당이 용산 이중대 역할을 해서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려서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꼴 보고 싶느냐? 여러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를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죠. 뭐 탄핵 얘기, 김주애 얘기까지. 그러나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자, 이용호 의원. 여긴 뭐 전북 출신이죠. 누구라고는 지칭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와야 한다. 와서 얼굴 마담하고 바지 사장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한동훈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모두 18명 정도가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되고 아마 이용호 의원 정도가 약간은 중립적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여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곤란하다. 이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호 의원은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18일에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모은 연석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제가 보기에는 대략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 판단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야, 한동훈이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뭐 누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분석의 틀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의 그 총선을 4개월도 안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이유가 뭐죠? 총선 승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총선 승리가 불투명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거의 2배에 육박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하면 정권 견제론이 지난주 그 갤럽 조사 보면 16%포인트 이상 앞선다. 그게 야당을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야당을 찍겠다고 하느냐? 야당의 지휘자가 저 이재명 대표로 지금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는 결국은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비교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을 끌고 가는 저거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더 무더기가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7%포인트로 여당이 졌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김기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다.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 말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용산 말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아,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정치를 알아야 하죠. 한동훈 장관보다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벌써 정치한 지 뭐 이제 2년, 2년 훨씬 넘은 거 아니에요? 저 검찰총장 그만두고 하면은 뭐 거의 그때까지 시작을 하면 뭐 거의 이제 내년 3월 되면 3년쯤 됩니다. 그때부터 정치를 빠른 속도로 학습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정치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보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과연 가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할 수, 무슨 전문성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김기현 체제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윤이든 비윤이든 과연 한동훈으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비윤은 더 많이 드는 거고 친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 시각 차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각자의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정말 그럴까? 아, 나는 한동훈을 좋아하니까 한동훈은 뭐든지 잘할 거야. 잘할 거야죠. 잘한다는 확신이 있나요? 물론 못할 거야. 아니죠. 못할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합니다. 우선 정치, 저는 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이후 이제 좀 군대 가서도 그 비슷한 일에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를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로 있었습니다. 뭐 대략 따지면 한 40년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아, 한동훈 장관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상장해서 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지금 아마 이만큼 정도의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 순간 집중적인 공격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법률 분야였지 않습니까? 법률 분야. 한 장관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공격했을 때 판판이 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한 장관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아마도 유능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상대방 공격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랬을 때 한 장관이 물론 뭐 이런저런 반격을 하겠지만 그 반격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검증 안 된 사람을 지금 대선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니죠, 총선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선장으로 모셨을 때 과연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저는 글쎄 그건 정치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너무 경도돼 있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김기현 체제의 실패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는
용산의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실패한 거다. 그러면 또다시 용산의 대리인을 내세우면 또 실패한다. 실패한다가 아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집하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꿔야죠. 윤 대통령이 못 바꾸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에 관한 역시 언론인, 기자라는 사람들은 뭐 저도 기자지만 기자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뭐 편을 드는 기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김기현 사태는 시작일 뿐 다 안 바뀌면 미래가 없다. 제목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이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지 안 바꿀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간의 관계를 보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그 정치 담당 논설위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논설위원도 수십 년간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수직적 당정 관계 안 바뀐다. 그러면 비대위도 도루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판단이 틀렸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수십 년간 관찰해온 사람, 물론 관찰해왔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18일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수직적 당정관계. 그것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무너졌는데 또다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80%쯤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국민들은,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를 한 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냥 자기 고집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총선 승리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년 6개월 이상 지금 해온 국정기조에 대한 답이 윤 대통령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을 따라가야지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닌가. 전 그런 판단에서 어제 그 긴급 의원총회 전달해드리면서 아마 각자 판단이 좀 다르실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르지만 저의 생각은 지금 김기현 체제 무너진 데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해진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